안녕하세요. 설아의 썰풀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목동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해보기로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홀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셨고 저는 어린 남동생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집안 살림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지는 주변에서 재혼을 하라는 소리에도 계모가 들어와서 저희들 혹시라도 구박이라도 할까봐 재혼은 평생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슴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자리 잡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누군가 우리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키우면서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웬만큼 그래도 공부를 했지만 집안 형편상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너 대학 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빚이라도 내서 보내줄 텐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안 가겠다고 하기에는 네 성적이 너무 아깝다. 아빠, 우리 집 풍족하지도 않은데 조금 있으면 재민이 대학 등록금도 대야 할 텐데 아빠가 우리 둘 학비를 어떻게 대요? 아빠는 재민이 등록금 대주고 저는 졸업해서 취업할게요. 아버지한테 짐 되기 싫어요. 우리 딸은 어릴 적부터 심성이 너무 착하구나. 아버지 힘들까봐 너 그러는 게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없이 고생만 했어. 아빠,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아빠도 개인 택시 하셔야죠.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식에 친구가 하는 말이 미정아, 넌 어느 대학 가니? 난 취업할 거야. 왜? 너 성적이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긴? 장학금 받을 성적은 안 되고 그냥 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그러지. 넌 모를 거야. 넌 뭘 하든지 잘할 거야. 아무튼 힘내. 그래, 고마워. 졸업을 하고 저는 동대문의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 상대하고 진상 고객들을 대해야 하는 일도 많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무기가 성실한 뿐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손님들께 좋은 말도 해주고 손님들이 원하는 옷을 골라드리고 하니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부쩍이나 늘었습니다. 시장은 현금이 돌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이 들어왔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제가 많이 팔면 월급을 더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옷들을 많이 사지만 예전에는 동대문 의류상가로 옷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녁에 문을 열고 새벽에 문을 닫는 생활은 솔직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가서 동생과 아버지 밥도 챙겨드리고 저는 아침부터 잠을 잤고 오후에 일어나 집안일하고 동생 오면 저녁밥을 미리 차려주고 출근을 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제 직장을 다녔고 한 번도 시장에 다닌다고 창피하거나 주눅드는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에 귀천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매장에는 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옷을 띄어다가 매장에서 파는 형식이거나 브랜드에서도 완사입을 해서 라벨을 바꾸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옷은 도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수십 장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퀵으로 쏴드리기도 했고요. 동대문 시장은 바쁘게 움직였고 이곳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단골이 된 한 손님이 있었는데요. 작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단골 손님이셨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저에게 피로회복제를 주셨습니다. 마음 써주는 것이 늘 감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피로회복제로 피로를 날려버리세요. 사장님, 매번 감사드려요. 오늘은 어떤 옷으로 가져가실까요? 좋은 디자인이 많이 나왔네요. 이거 10장, 저거 10장, 그리고 이거 5장 주세요. 네, 요즘 반응 좋은 디자인이에요. 사장님은 특히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눈이 좀 높고 안목이 좋아요. 근데 전 여지껏 이름도 몰랐는데 이름이 뭐예요? 네, 김영애라고 해요. 영애 씨라고 불러도 되죠? 네, 손님 그렇게 하세요. 참 인상 좋은 손님은 늘 친절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늘 출출해져서 주변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곤 했는데요. 그날도 우동집에 가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하도 많이 가니 제가 가면 이모님이 우동 한 그릇을 바로 주셨어요.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면 어느새 하루 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우리 매장 단골 손님인 피로회복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 피로회복제? 아니, 이런 영애 씨, 여기서 우동 먹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일이 끝나고 하도 출출해서 여기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 우동 참 맛있네요. 네, 저는 우동 한 그릇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 기분이 틀리네요. 영애 씨는 이곳과는 안 어울리는 이미지인데요. 영애 씨는 참 부드러운 이미지세요. 아, 그래요? 이거 칭찬인 거죠? 네, 칭찬이죠. 그나저나 집이 어디세요? 근처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매장이 어디신데요? 네, 매장은 강서구 A동에 있어요. 아, 집 근처네요. 그러면 가는 길에 저 내려주세요. 아, 그래요? 가까운 데 사셨군요. 우리 인연인 거죠? 아, 저 어서 먹고 가봐야 돼요. 동생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 먹이고 보내야 해서요. 세상에, 요즘 그런 누나도 있어요? 여기요, 전 그게 낙이에요. 아니,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그러면 되지. 누나가 그거래요? 아, 네. 엄마는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제가 챙겨줘야 돼요. 아,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알고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뭐. 그는 저희 동네에 내려주었고 그 뒤로도 수없이 그 시간에 와서 저와 우동을 함께 먹고는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저처럼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위로는 형이 있고 막내라고 하더군요. 홀 어머니가 키우셨다고 해요. 영애야,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오빠, 동생 대학 갈 때까진 안 돼. 몇 년만 더 기다려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참, 너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나 싶어. 난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너를 보면 같이 살고 싶어져. 우린 엄마 없이 자랐잖아. 그래서인지 내 동생한테 나는 엄마 노릇 해주고 싶어. 내가 없으면 동생이 힘들어져서 안 돼. 내 동생 공부 잘한다? 동생은 공대 가서 엔지니어가 될 거래. 아, 그래? 그럼 뒷바라지 잘해야겠네. 나는 고등학교 때 좀 놀았어. 엄마 말 안 듣고 형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난 그러지 못해서 엄마의 늘 아픈 손이래. 늘 엄마는 내 걱정을 하셔. 우리 엄마가 너 보면 참 좋아하실 거야. 아, 그래? 나는 엄마가 없어서 오빠 어머니 뵙고 싶어진다. 그래, 조만간 자리 마련해 볼게. 응, 그래, 오빠. 그의 어머니는 정말이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하시던 원단을 팔아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에 일을 접으셨다고 해요. 그는 서울의 어머님 소유의 꼬마 건물 1층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고 맨 위층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결혼을 했는데 형수는 대형 병원의 의사이고 형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형은 참 쟁쟁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본다고 하니 집에서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영애야, 엄마가 너 뭐 좋아하냐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 아, 정말? 세상에.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셔. 기대해도 돼? 나 기대 많이 한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영희 왔어. 그래. 영애 씨, 어여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네, 어머니. 어여 손 씻고 와서들 밥 먹자. 집안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를 맡고는 벌써부터 배에서 꼬르륵 대기 시작했어요. 영애 씨, 우리 호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영애 씨가 고등어 조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시래기 넣고 만들어 봤어요. 어여 들어요. 네,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누가 차려준 밥을 먹어보는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아니, 왜 눈물을 흘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그래,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러는구나.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누가 해준 집밥을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호재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와요. 내가 언제든지 해줄게. 처음 뵌 그의 어머니는 포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가 늘 바르고 포근한 마음인 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도 인사를 왔고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대학생이 되었고 우리는 동생이 대학교에 가면 결혼하기로 했기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그는 결혼 전 형과 형수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요. 어머님 댁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러 일찍 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의 형과 형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호재야, 형한테 전화 좀 해봐라.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는 형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 지금 오고 있다고? 형수가 늦었다고?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 엄마, 형이 좀 늦는다네요. 형수님이 좀 늦었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워낙 형님네가 바빠서 늦게 오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30분이 지나 그의 형님 네 분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래. 이렇게나 얼굴 보는구나. 병원 일이 워낙에 바빠서요. 여기 도련님이랑 결혼하실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일단 식사가 늦었으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자꾸나. 네, 어머니. 식사를 하면서 형님 네 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일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네,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직 하고 있어요. 동대문이라면 시장 말하는 거죠? 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저는 고졸이에요. 그렇구나. 그의 형수님은 제 말을 듣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형은 뭐 고졸이면 어때? 호재는 전문대인데 둘이 딱 맞는다. 초면에 학력을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좀 상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고졸이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던 중에 그의 형은 중대 발표가 있겠다고 합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글쎄, 엄마 손주 보게 생기셨어요. 그래? 세상에 첫째가 임신을 했다는 거니? 네, 어머니 곧 할머니 되세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 세상에. 집안에 겹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결혼과 그리고 형님네 임신 소식까지 겹경사가 났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그래, 이제 홀몸이 아니니까 큰애도 몸 조심하고 의사니까 워낙에 알아서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형님 동서지간이니까 둘이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해. 첫째 네가 많이 알려주고. 네, 어머니. 몇 달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신혼살림은 남편의 가게 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남편의 가게가 어머니 건물이고 어머님이 위층에 계시니 어머님이 끼니마다 저희들 보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십니다. 작은 애야, 어여 밥 먹으러 올라와라. 네,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이지 편하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설거지라도 하려 그러면 아니다. 설거지하지 말고 어여 가서 일해. 내가 힘들면 그때 가서 부탁할게. 아직까진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언제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남자아이였고 아주버님 닮아서 너무나 잘생겼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동서 고마워. 동서도 어서 아기 가져야지. 네, 아직 신혼인데요. 이건 뭐야? 이거 제가 이것저것 아기 것 좀 사봤어요. 형님은 선물 포장을 푸르더니 한참을 봅니다. 이거 브랜드 아니야? 네, 저희 물건 띄면서 아동 코너에서 골랐어요. 그래, 잘 입힐게. 형님, 몸조리 잘하세요.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니 형님 친구 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어머야, 축하한다. 이분은 누구셔? 동서야. 지난번 결혼한. 동서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의대 동창들. 안녕하세요. 말씀들 나누세요. 하며 나가려는데 형님과 형님 친구들이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네가 말한 야시장 다니던 그 고졸 여자가 저 여자야? 조용해. 듣겠다. 기분은 상하지만 마음속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나 아이를 이뻐하셨어요. 왜 자식보다 더 이쁜 게 손주라고 하잖아요. 저도 형님네 아이를 보니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장에 옷을 띠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이쁜 아이 옷이 있으면 형님네 아이가 생각나서 하나씩 모아두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형님네와 저희들 그리고 어머님이었으니까요. 형님네는 여전히 오늘도 지각입니다.
늘 지각이라 이제는 뭐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형님네가 도착했어요. 아이도 그새 많이 컸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왕자님, 그새 또 많이 컸네. 동서, 잘 지냈어? 네, 형님, 어서 오세요. 호재야, 넌 형수 보고 인사도 안 해? 아, 형수님, 어서 오세요. 남편은 잘난 형 밑에서 늘 눌려서 그런지 형에게 좀 길을 못 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형은 언제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남편은 어머니가 하라면 늘 반대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더 그랬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어머님께서 둘째가 음식 거의 도왔으니까 오늘은 첫째 네가 설거지 좀 해라. 네, 어머니. 형님은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저를 보고는 아, 우리 아들이 엄마 찾는다. 동서 부탁해. 뭐 이 집에 와서 형님이 설거지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좀 얄밉기도 하지만 입간 설거지 뭐 내가 하면 되지란 심정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고 앉아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께 선물을 내밉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상원이 입으라고 이것저것 좀 사봤어요.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어요. 동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옷 띠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봤어요.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네요. 그래? 그래, 알았어. 형님은 며칠 지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지난번 가족들 다 있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네, 형님 무슨 하신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동서, 상원이줄 옷 시장에서 샀다고 했지. 이거 브랜드 아니잖아. 동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 애 낳았을 때도 그러고 브랜드 아니고 다 짝퉁이잖아. 난 말이지 우리 애 좋은 것만 입히고 싶어. 하나씩 다 보니까 물건들이 품질도 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거 선물하지 말아줘. 아 형님 그래도 제가 잘 봐서 산 건데요. 입을만 할 텐데요. 아 그래? 그럼 동서 내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동서 애 낳으면 그때 도로 줄게 입혀. 네 형님? 나 바쁘니까 전화 끊는다. 저는 아이 생각해서 제 돈 모아서 산 것인데 그렇다고 아주 싼 옷도 아니고 브랜드에서도 동대문 옷을 사입해서 라벨 달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 옷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러는 형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커서 명품을 사입히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형님은 아이 명품만 입히고 싶으셨나 봅니다. 솔직히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런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도 역정내시고 남편도 형한테 따지기라도 할까봐 저는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이젠 선물하기도 좀 무섭더라고요. 동생 생일이 다가왔고 또 형님도 생일 날짜가 같아서 제가 형님 생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형님께 문자를 보냈는데요. 생일 축하드린다고요. 어머님과 마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문자네요. 아, 그래. 동서, 이런 문자 앞으로 하지 않아도 돼. 내 생일날 기분 나쁘게 문자 보내지 말아줘. 저는 형님의 문자를 보고 너무나 놀라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둘째야, 왜 네 안색이 변했니? 니네 형님이 뭐라고 했길래?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리 줘봐라. 어머님은 형님이 보낸 문자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네, 이것을 당장 어머님은 아주버님께 전화를 겁니다. 다른 소리 말고 오늘 저녁 끝나고 애미 데리고 우리 집에 모여. 엄마, 왜요? 궁금하면 와서 들어라. 끊는다. 어머님은 저에게 작은 애야, 너는 빠져라. 내가 오늘 니네 형님 혼내줄 테니까 어디 동서한테 이러는 경우는 없다. 이러다 형제 후에 다 갈라서겠어. 어머니, 이거 문자 보여드린 거 형님이 알면 형님이 또 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넌 그런 걱정 말고 그냥 집에 가 있어. 어머니는 그날 형과 형님을 부르시고 엄청 혼내셨다고 합니다. 형님과 형은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빌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네요. 그 일에 대해선 형님도 형도 그 이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뻐서도 아니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형님으로 인해 끊어질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늘 현명하셨어요. 결혼한 지 4년째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만 키웠다고 딸을 낳은 제가 부럽다고 하십니다. 둘째야, 너 꼭 닮은 딸을 낳았구나. 너무 이쁘다. 나는 아들만 낳아서 딸 낳은 친구들이 항상 부럽기만 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우리 손녀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그러긴 힘들겠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아이고 징그럽게 100세까지 살아서 뭐하니? 그런 말씀 마시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어머님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싫으면 시금치도 싫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가슴이 따뜻한 시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시간은 빨라 우리 딸도 어느새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네가 이번에 이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을 모시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형님네로 갔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님이 깜빡증도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 이사 간 곳은 새 아파트라 그런지 참 좋고 넓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동서 어서 와. 형님 집이 너무 좋아요. 그치? 내가 신경 좀 썼어. 어머니 시장하시죠? 이 동네에 이번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는데 어머니도 좋아하실 메뉴가 있어요. 어떠세요? 아 그래 나야 좋지.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구나. 그래 어서 가자. 오늘은 애미가 쏜다. 모처럼 만에 집안 여자들끼리 식당에 갔고 형님네 병원 이야기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소개한 식당은 새로 오픈해서 정말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하니 좋더군요. 그네야 그래 이사 온 곳에서 정말 더 부자 되고 행복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님 여기는 생수를 나눠주네요. 응 테이블마다 생수를 하나씩 주는데 나는 안 먹었어. 아 형님 그럼 안 드시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뭘 별걸 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머님은 계산을 하셨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니다. 형님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다리 사이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볼까봐 가지고 있던 생수를 마시는 척하면서 어머니께 들이부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물 마시다가 어머니한테 흘렸어요. 동서, 왜 이렇게 칠치치 못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아, 죄송해요, 형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님, 어머니랑 먼저 가볼게요. 아, 어머니, 그래도 되겠어요? 아, 그래. 형님과 헤어지고 어머님 바지를 제 겉옷으로 감싸고 차로 갔습니다. 고맙다, 작은 애야.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이제 난 다 됐나 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좀 작지만 어머니 맞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켜 드립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갑니다. 머리 MRI도 찍어보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은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어머님을 보살펴야 해서 저희는 어머님과 합가를 하기로 합니다. 착한 딸아이는 언제 컸는지 할머니를 챙겨줍니다. 그렇게나 총명하시고 빠르시던 어머님은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로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십니다. 그의 명절에 형님네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니 음식도 간단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신이 깜빡깜빡 하십니다. 형님네 아이를 보시곤 저희 딸아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형님은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 동서 안 힘들어? 그냥 병원을 보내지 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님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리곤 어머님 방으로 가서 어머님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손을 주무르는 것을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둘째야, 물 좀 다오. 목이 마르구나. 네, 어머니. 아니다. 나 좀 부축해라. 오늘따라 허리가 너무 아프구나.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서 부엌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노인네 죽으면 이 건물 자기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럼 좋지. 저 멍청한 동서네가 뭘 알겠어. 배운 것도 없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건물 우리 아들 주면 딱이다. 그치 안 그래? 어머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놀라셨는지 바닥으로 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걸레질을 하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를 보고는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겠다. 어머님은 서서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일주일간 거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두 병원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남편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머님은 어머니 담당 주치의와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계십니다. 어서들 와라. 자, 김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네, 자제분들 다 모이셨군요. 이제부터 유언장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치의님, 지금 김정자 여사님의 의사 능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김정자님은 의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이제 유언 공증을 하겠습니다. 김정자님 명의 A동 건물은 차남 박호재에게, 그리고 시골의 땅 500평은 장남 박고섭에게 상속한다. 그 외의 재산은 김정자님의 요양병원 비용에 쓰이며 남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다. 엄마, 이게 뭐야? 왜 허우재한테 건물을 다 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응, 그래, 호서봐. 너네는 둘 다 잘 나가는 의사 양반에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인데 너희는 무슨 걱정이 있니? 호재는 대학 등록금도 전문대라 적게 들었고 니들이 말한 대로 못 났잖아. 게다가 여지껏 내 수발 들은 거는 둘째가 다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시골 땅 500평은 지금은 그린벨트가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물려줄 수 있을 거다. 둘째야, 그동안 시애미 보느라 고생했다. 정신 있을 때 말한다. 오늘부터 예비는 S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실버타운이고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 그래, 내가 네 맘 알지. 어머님은 그렇게 정신이 있으실 때 유언을 하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3년을 요양원에 계시다가 악화되셨고 어느 날 요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영애야, 고맙다. 다음 생에는 우리 엄마랑 딸로 만나자. 네, 엄마. 어머님은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어머니 방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겠지만요. 아직 어머님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네는 저희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그분들 안 보니 속은 편합니다. 어머님의 그린벨트 땅은 참 어머님다우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통쾌하면서 감동이 있던 사연이었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